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어제 경계선 지능 여학생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 돈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지능이 낮은 아이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옛날에는 뭐 연필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연필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세월이 물론 지났지만은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때로는 이제 많이 나지 않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그럼 이건 가치가 많이 오른 건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그것을 비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수학에서 치환이나 대입이나 이런 단계의 풀이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아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는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빨리 돈의 가치를 빨리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아이가 뭐 어느 정도 연산을 하니까 뭐 나중에 알겠죠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내가 살려면 얼마만큼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아이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초등학교 수학을 넘어서 중학교를 가게 되면 거의 어떤 미지수와 변수와 상수를 다루는 이러한 함수 개념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이는 커가는데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빨리 그 돈이 오고 가고 그게 거스름돈이 생기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빨리 겪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건 자폐아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가 고르면 사줄게, 고르면 사줄게. 그거는 지금은 엄마가 편하고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됐는데 왜 난 이것도 못 사지? 그러면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돈을 달라고 하면 아이는 멍하니 서 있겠죠.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치료센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치료사나 원장들은 아이들이 과연 이런 돈 개념을 있을까,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는 어렸을 때 돈으로 뭐 50원짜리를 살 수 있는 거, 1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거, 100원이면 50원짜리 몇 개를 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거스름 돈은 거의 뭐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사회 여건에서 지하철을 타도 카드로 타고 모든 게 카드를 통해서 전자상에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 아이들은 전혀 눈앞에서 돈을 보지 못하니 과연 이 돈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기가 사는 것들이 얼마고 그것들을 매일 사 먹으면 돈이 얼마가 되고 또 그것들을 사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뭐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숫자를 읽고 다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세 자리 네 자리 곱셈을 시켜서 안 틀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서 엄마들이나 치료센터나에서 하는 그런 뭐 학습 치료나 이런 데서 이런 어려운 숫자들을 막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세상 이건 너무 쓰잘데없는 짓이다. 하다못해 자신이 먹고 싶어하는 그 과자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얼마 주세요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과연 수십만 수백만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나중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있다 한들 이 애가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엄마들이 빨리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빨리 경제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지능이 낮을수록 경제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게 얼마나 비싸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것인지 또 다른 어떤 가치를 매길 줄 모르면 이 아이들은 들어온 족족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또 다음에 돈이 생기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삶이 지금 겪는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다. 왜냐? 이제 성인이 되어버리면 부모도 병 들어가고 부모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고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도 점점 줄어들면 부모도 노후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 아이 한 명, 두 명한테 달달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엄마 아빠가 어쩌면 밖에 나가서 휴지를 폐휴지를 폐지를 줍고 다니는 공병을 모으러 다니고 철근을 주우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왜 건강한 아이가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어려서부터 돈의 개념을 빨리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려서는 졸라서 살 수 있지만 점점 커가면서는 자신이 뭔가 벌어서 모아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건 엄마의 몫이고 아빠의 몫이에요. 이런 거를 치료센터 원장들이 현실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걸 왜 안 가르치냐. 해야 되는데 몰라요. 짜장면 한 그릇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얘기를 하죠. 아, 요즘 얼마야.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잖아요. 예. 제가 원장님 어렸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어. 지금 한 7, 8천 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7, 8천 원으로 몇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지? 그러면 계산을 못 해요. 아마 지금 자녀들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 스토리텔링 수학이잖아요. 삶에서 겪었던 경험을 숫자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애들이 전혀 몰라요. 30년 전, 40년 전에 그 짜장면이나 지금 짜장면이나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물가는 오르고 가격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엄마들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국어의 문장을 읽고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들 밖에 나가서 돈 있어도 뭐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을 거다. 왜냐? 자신이 먹고 싶어 하는 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니 내가 가진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나가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자기가 있는 돈을 그냥 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아 돈이 부족해 그러면 다시 집으로 오겠죠. 이렇게 무한반복 쓸데없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이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빨리 돈의 개념,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열심히 지금 뭐 1,000회짜리, 100회짜리, 10,000회짜리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계산 맞으니까 너무 기뻐. 근데 아이는 여전히 슈퍼나 마트 가거나 하다못해 문방구를 가서 뭘 사려고 그래도 이게 얼마치를 몰라서 엄마 보고 그냥 다 가져와서 사달라고 해.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마들이 상당히 지금 이 학교 공부라는 것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경우는 훨씬 더 빨리 자기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감지하려면 저는 돈의 개념을 빨리 파악하는 게, 돈의 가치를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인지치료, 학습치료 받을 바에는 집에서 아이랑 열심히 물건 사고요. 그래서 그거 영수증 받아서 덧셈하고 뺄셈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물건들의 값을 비교하고 저는 이러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엄마가 더 이상은 슈퍼 가면서 따라가서 돈 계산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아이가 서서히 자신이 좋아하고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스스로 가서 사고 거스름돈을 받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능력이다. 그것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도 못한다. 그래서 엄마 얼마예요? 하고 엄마 보고 물어보면 그럼 엄마가 저기 문방구하고 슈퍼하고 그거 하고 살아야지.
내 아이가 그런 걸 몰라서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건 너무 엄마의 삶이 너무 진짜 처량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처럼 내 아이가 돈 10,000원을 주고 가서 30,000원짜리를 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치료센터를 때려치고요. 진짜 물건들 하나하나 가격을 메모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무슨 언어 치료를 가서 받아. 언어 치료 받아서 뭐 하게요? 이게 뭔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가서 물건 사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거기서 쓰는 말을 알아도 돈을 잘못 가져가 가지고 다시 와서 엄마 못 샀어요 하고 울고 있는 애를 엄마가 볼 때 왜 이 아이는 가서 얼마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이럴까? 그러면 그건 언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지 문제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인지적인 문제가 커요. 지금 언어 치료가 급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이 치료? 또래랑 못 노니까? 아니, 돈 계산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친구들하고 놀아? 뭐 하나 사 먹어도 옆에서 친구들이 계산을 주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아이들, 초등학생 좀만 지나면 고학년 되면 더치플레이 한단 말이에요. 10원도 나눠서 계산하는 게 여자아이들인데, 근데 얘가 돈 계산을 전혀 못해. 그럼 친구들이랑 놀겠어요? 저는 놀이치료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자신도 여자잖아. 그런데 왜 이 살면서 아이가 돈 계산 제대로 못하면 친구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거를 여자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해? 말을 안 해줘,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들도 엄마들끼리 모이면 다 n분의 1 해서 계산하고 하잖아. 근데 정작 내 아이는 내가 계산해주고 앉아있어.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와, 얘는 세상 물정 진짜 모르는 아이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데 여기 앉아갖고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당장 그럼 엄마들한테 빨리 이거 돈 계산 빨리 시키고 하시라고. 저 아주 중요한 거다. 왜 이걸 못하냐. 이러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린다.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나 봐. 너무나 애들이 한심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야. 이 애들은 나가면 그냥 10,000원짜리도 10만원이라 하면 10만원 주고 올 아이들이야. 그럼 당연히 세상에 호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통계산부터 잘하게 만들어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제대로 안 하면 경계선 아이들은 항상 밖에 나가면 그냥 뒤통수 맞는 아이들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무조건 주머니 있는 돈 다 꺼내서 주겠죠.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치료센터 원장들이나 치료사들이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들이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 데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센터에서. 데리고 앉아있으면 한심스러울 텐데, 자기들도. 그러면 빨리 이렇게 나가서 돈 계산할 수 있게 엄마 보고 하라고 해야지. 아니면 직접 거기서 시키던가. 근데 안 해. 그리고 맨날 인형 갖고 놀고 있고, 뭐하고 놀고 있고, 자빠져 있어. 그런데 얘가 지능이 올라가겠냐고요. 경계선 지능은요, 일상생활에 생활 지능이 무너지면은 지능은 절대 안 올라가요. 생활 지능부터 빨리빨리 올려줘야 돼. 더 떨어지면 안 돼. 근데 그게 뭐냐? 세상이 전부 다 돈에 의해서 가치가 전환되는 시스템이야. 이 전환되는 시스템을 빨리 깨우쳐야지.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인지치료사, 학습치료사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냥 뭐 학습을 가르쳐주니까 뭐 수학 계산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자기 자식이 만약에 나가서 돈 계산하면, 돈 계산 못하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한심스럽다고 고민하고 밤잠을 설칠 거야. 근데 자기 고객이 있어. 고객이 왔어. 근데 이 녀석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엄마 보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안 해. 그리고 얘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같이. 진짜 한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 계산도 못하는 애는 지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돈 계산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아무데나 가서 돈에,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펼쳐놓고 알아서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애면 이 애는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성인이 돼서도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얼마에 하고 이럴 거냐고요. 무슨 시골에서 상경하는 할머니도 아니고.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아이는 문화에서 전부 다 뒤떨어지고 도태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능을 올리겠다고 막 교과 영역의 공부를 시키는 거는 안 된다. 왜냐? 이 아이들이 거의 일상생활에서의 빈 구멍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매일 쓰고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되고 가치가 바뀌고 그것들 하려면 내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의 경제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없는 아이들은 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미스가 많아. 즉 빈구멍이 많고 오차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학습에서도 빈구멍과 오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많은 인지치료나 학습치료하는 선생님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갖춰야 될 기초적인 인지적인 기능이 있다. 근데 당신들은 모른다. 그것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서 다들 알겠지 그런다. 저도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애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죠. 그만큼 보여줬는데라는 말에서 저는 엄마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걸 봤어요?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보여줬으니까 언젠간 할 거라고 믿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거는 엄마들이 진짜 헛다리 짚은 거죠.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며 사주고 했으니 그 정도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옆에서 서 있는 것만 있을 텐데 그럼 나중에 계산대 가서 서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한번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해봤대요. 근데 진짜로 내 애가 돈을 들고 가만히 서 있더래. 그 다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여줬다는 걸 옆에서 서서 보는 것만 훈련시킨 거지 직접 돈 계산을 하는 경험을 안 시킨 거야. 정말 이런 허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애들 데리고 수업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오면 1년 동안 정말 생활상의 빈구멍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해보게끔 하고 엄마들도 이건 이제 얘가 할 수 있으니 손을 떼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과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을 섞으면 안 되죠. 엄마가 해주는 것을. 지금 엄마들이 하는 얘기 속에는요. 엄마가 해준 것들이 아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정말 많아. 저는 그걸 1년 동안 다 나누는 거예요.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선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면 넘지 마라. 엄마가 교육을 받아야 돼.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다 해주면서 그 아이가 뭐 하게끔? 봤으니까 내가 도와줬으니까 감사함을 느끼면서 할 거다? 저는 아주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계선 아이들은 빨리 경제관념을 갖추게 해라. 지금 치료센터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관념을 갖추게 해라.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사용하게 만들어라. 저는 이러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곳에 다녀도 그 아이의 재능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1년 안에 돈의 개념을 깨우치고 뭘 살려면 엄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얘는 엄마를 따라다녀도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있는 거랑 같다. 그러니 경계선 지능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랑 집에서 그런 뭐 돈을 가지고 이용한 보드게임도 해보면서 이렇게 실제 생활을 이용한 그런 경제 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굳이 그 돈 내고 또 치료센터 가서 놀이치료 받으면서 경제 놀이 할 필요는 없고 엄마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그 돈을 아이가 쓰게 만들고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면서 아이가 돈으로서 무언가를 살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하는 게 첫 번째다. 그게 없이는 아이가 추상적 사고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지금부터라도 경제관념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엄마가 시간을 두고 좀 오랫동안 아이랑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좀 반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거를 치료센터에서
돈 내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돈이면 부루마블 사고 뭐 인생 게임 사고 뭐 이런 것들 사고 요즘 워낙 그 경제 그 관련한 놀이 보드가 많기 때문에 마음껏 사서 좀 해보시면 된다. 그거를 귀찮아서 놀이치료센터 가서 돈 내고 한다. 저는 그건 진짜 엄마 아빠가 게으르다는 거. 그러면 아이는 안 달라지고 지능은 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거를 좀 알고 경계선 아동을 키우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고학년이 됐을 때도 또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관념이다. 그 경제 개념 관념을 모르면 결국은 엄마 아빠의 지갑이 많이 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